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 SPH 남철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6 주요 키노트 정리와 저희 SPH 주력 분야인 지리공간 AI의 변화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간의 AI가 생산성을 보조해주는 파일럿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자율적 주체인 에이전트로 거듭나는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지형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핵심만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넥스트 기조 연설 중 구글 클라우드 CEO 토마스 쿠리안의 한마디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AI 파일럿 단계는 끝났다. 이제 진짜 도전은 기업 전체 AI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다. 우선 왼쪽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부서의 챗봇, 문서 요약, 살짝 개선된 검색. AI가 업무 옆에 따로 놓인 도구였던 단계죠. 지금도 많은 기업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른쪽은 좀 다른데요. AI가 개발, 마케팅, 보안, 고객 경험 전반의 운영 체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율 에이전트가 동시에 움직이고 토큰 처리 규모도 프로덕션급으로 확장됩니다. AI가 도구가 아니라 기업 운영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AI를 쓰냐 마냐가 아니라 어떻게 AI를 운영하냐. 이것이 이번 발표의 화두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지표는 구글이 선포한 AI 시대가 막연한 비전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기업들의 운영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려 구글 클라우드 고객의 75%가 이미 AI를 실무에 전면 활용 중입니다. 최근 1년간 연간 1조 토큰 이상을 처리한 기업만 330개가 넘습니다. 놀라운 점은 구글 내부 신규 코드의 75%가 이미 AI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엔지니어는 검토와 승인만 할 뿐이죠. AI를 만든 구글 스스로가 이미 업무의 4분의 3을 에이전트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기업의 핵심 운영 인프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글 클라우드의 AI 스택을 모든 계층을 직접 연구하고 설계하고 배포하는 전 세계 유일한 클라우드 공급자인데요. 이렇게 모든 계층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왜 중요할까요? 각 구성 요소를 자체 개발,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이 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차별화된 경험과 속도, 비용 효율성, 그리고 대규모 보안까지 모두 갖춰서 시장에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어떤 방식으로 그럼 이를 통합 제공할까요? 인프라부터 데이터, 보안, 플랫폼, 그리고 협업 도구 5개 기반 레이어를 통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레이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넥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이자 핵심 레이어인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플랫폼을 소개드립니다. 기존 버텍스 AI에서 진화된 형태로 선호 모델 선택, 모델 구축, 에이전트 구축 기능에 더해 에이전트 통합, DevOps, 오케스트레이션 및 보안을 통한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고 단일 플랫폼 내에서 AI의 개발, 운영, 보안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에이전트의 빌드부터 확장, 관리, 최적화까지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업 담당자가 자연어로 에이전트를 설계하면 개발자가 ADK를 통해 조금 더 고도화하고 에이전트별 고유 아이디를 부여해서 보안 위험을 실시간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엔진이 플랫폼이라면 연료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데이터 전략은 무엇을 넣을까가 아니라 에이전트에 어떤 비즈니스 맥락을 줄 것인가로 바뀝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놀리지 카탈로그를 통해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단일 맥락으로 통합하고 크로스 클라우드 레이크하우스는 온프레미스와 멀티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복사 없이 실시간으로 연결합니다. 여기에 딥 리서치 에이전트가 흩어진 소스를 연결해 다단계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데이터 에이전트 킷은 VS 코드 익스텐션을 통해서 익숙한 개별 환경의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분석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한마디로 데이터 플랫폼이 조회 중심에서 에이전트의 추론 기반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대에는 보안의 기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안 분석가가 30분 동안 매달려 했던 보안 조사를 AI 에이전트는 단 60초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알림을 보고 수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공격자의 수법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구글은 맨디언트와 위즈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 AI 에이전트가 레드, 블루, 그린 팀이 되어 스스로 새 공격 패턴을 찾아내고 방어 규칙을 만드는 공격 대응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자율 보안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나아가 최근 이슈인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데이터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모델 아마와 같은 전용 가드레일로 유출 사고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보안의 출발점은 서버나 저희 계정들이 아닙니다. 에이전트, 모델, 프롬프트, 그리고 도구가 호출되는 모든 경로가 실시간 방어 대상입니다. 이제 보안도 에이전트처럼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핵심, 바로 에이전틱 태스크포스 레이어입니다. 고객 질문 하나에 답하려고 메일과 드라이브를 오가면서 브라우저 탭을 수십 개 띄우던 불필요한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구글은 이를 엄청난 생산성의 저하이자 숨겨진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그 해법인 제미나이 인텔리전스 레이어는 단순 검색을 넘어 우리 팀 최신 문서와 대화 맥락들을 통째로 이해하게 됩니다. 지메일이 편지함을 알아서 정리하고 구글 챗 안에서 문서를 찾아 요약하면서 덕스와 시트가 업무 맥락을 반영한 초안과 시각화 자료를 뚝딱 만들어내는 식이죠. 문서 작업과 자료 조사가 많은 영업, 마케팅, 경영기획 부서에 적용할 때 가장 확실한 생산성 향상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에 공개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앱은 예전 에이전트 스페이스를 계승해서 일반 임직원이 직접 에이전트를 만들고 맞춤 설정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협업형 워크스페이스입니다. 팀이 AI 워크플로우를 설계해 업무의 핵심을 바꾸고 즉각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단순 업무 자동화를 넘어서 전체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전문 에이전트는 물론 마켓플레이스의 파트너 에이전트까지 호출해서 우리만의 디지털 태스크포스를 꾸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팀 메모리를 통해서 담당자가 만약 바뀌어도 업무 맥락과 공동의 지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실시간 문서를 함께 다듬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런 에이전트를 코드 한 줄 없이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에이전트 디자인을 통해서 자연어로 우리 회사만의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하는 에이전트를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레이어는 인프라인데요. 수많은 에이전트가 동시에 움직이고 긴 문맥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에는 개별집 하나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단위의 최적화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글은 학습과 추론을 분리한 맞춤형 아키텍처로 8세대 TPU를 출시했습니다. 대규모 모델 훈련용 T칩과 고속 추론인 I칩으로 나뉘며 전 세대인 7세대 대비 달러당 성능을 80% 이상 향상시켜서 동일 비용으로 2배 이상의 고객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프라가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가 막히면 소용이 없겠죠. 구글은 초고속 네트워크인 버거를 통해서 칩 간의 데이터 이동 병목 현상을 완전히 없애고 초고속 파일 시스템으로 데이터 처리 속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드웨어가 준비됐다면 이제 수많은 에이전트를 영리하게 제어해야겠죠. 바로 이 역할을 하는 GKE가 시스템 중심에서 수많은 에이전트를 안전하게 격리에 실행하고 동시에 폭주하는 추론 요청까지 알아서 지능적으로 분산 관리해줍니다. 복잡한 기술 이름이 많았지만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AI 업무의 목적은 워크로드에 맞게 인프라를 철저히 분리하고 최적화해야 비용과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구글이 제시한 에이전트 플랫폼 핵심 레이어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업에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핵심 전략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엇을 만들까보다 어떻게 운영할까를 먼저 고민하셔야 됩니다. 에이전트가 수십, 수백 개로 늘어났는데도 누가 언제 호출했는지
추적할 체계가 없다면 AI 에이전트는 결국 기술 부채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데이터 전략 역시 모델에 무엇을 넣을까가 아니라 에이전트에게 어떤 비즈니스 맥락을 줄 것인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보안에 대한 시각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이제 보안의 출발점은 서버나 계정이 아닙니다. 에이전트, 모델, 프롬프트, 그리고 도구가 호출되는 모든 경로가 방어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강조했듯이 워크로드에 따라서 분리해서 사용하고 요청에 따라 증가하는 많은 에이전트를 안전하게 격리하고 스케일 아웃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이번 행사 내내 반복해서 강조한 4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행동과 프로세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능, 모든 산업을 향한 현공, 그리고 이것이 구글이 던지는 확고한 메시지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맛보기용 AI 프로젝트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프로덕션 운영이 가능한 구글 클라우드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에이전트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AI 에이전트가 지도와 지리 공간을 만나면 어떤 혁신이 일어날까요? 다음으로는 저희 SPH 주력 분야이자 제품인 구글 맵스 플랫폼과 지리 공간 에이전트에 대한 여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그라운딩 라이트입니다. 새롭게 정식 출시된 그라운딩 라이트에 대해 살펴보고 비즈니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말하는 그라운딩이라는 키워드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에 말은 정말 잘하는데 정작 팩트 체크 해보면 그게 아니라 하고 얼버무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좀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 모두 AI가 하는 거짓말을 경험해 보신 적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그라운딩은 AI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대신 실시간 장소 데이터나 기업의 내부 문서 같은 소스를 기반해서 답변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AI에게 지원하지 말고 이 문서 보고 대답해 하고 이제 참고서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당연히 답변이 훨씬 정교해지고 정확해집니다. 또 우리 회사만의 프라이빗한 데이터나 정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대답하죠. 또한 구글 지도는 전 세계 3억 개 이상의 장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AI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대한 정보 소스가 되어 사용자 경험 개선에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앞서 그라운딩이 AI에게 가장 확실한 팩트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라운딩 라이트의 어떤 기능이 우리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화면의 내용처럼 크게 장소, 날씨, 그리고 경로 안내 3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지리공간 에이전트가 실전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방금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 맵스 그라운딩 라이트라는 도구를 장착한 LLM이 각각 장소 검색과 날씨 조회, 경로 계산 기능들에 직접 액세스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소를 검색해 좌표와 지도 링크를 뽑아내고 시간별 날씨 예보를 척척 조회 나갑니다. 두 위치 간 운전이나 도보 시간까지 완벽하게 계산해내죠. 방금 보신 기능들 실제 비즈니스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인 2가지 사례만 딱 꼽아 보겠습니다. 먼저 여행 분야인데요. 여행 앱 내 AI 어시스턴트가 내 취향에 딱 맞춘 장소를 추천해 주어 숙소를 고르고 주변을 탐색하는 복잡한 과정을 훨씬 빠르고 직관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다음은 부동산인데요. 임차인이 이 동네 살기 어때요? 라는 막연한 질문에도 고객 프로필에 맞춘 지역 정보를 척척 알려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발품 팔면서 주변 지역 인사이트를 수집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 강력한 그라운딩 기능을 여러분의 서비스에 곧바로 이식할 수 있도록 구글은 개발 환경과 용도에 맞게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우선 가볍고 실용적인 접근을 원하신다면 맵스 그라운딩 라이트가 완벽한 정답입니다. 한마디로 라이트하면서 강력한 지리공간 에이전트인데 비용까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무기는 MCP 방식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꼭 제미나이 모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다양한 LLM에 플러그인처럼 아주 쉽게 붙여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반면 구글 기술의 정수를 제대로 뽑아 쓰고 싶으시다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플랫폼의 제미나이 API 기반의 그라운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글 생태계의 제미나이 모델과 그야말로 찰떡처럼 결합하는 구조인데요. 단순한 장소 정보를 넘어서 구글 지도의 실시간 데이터는 물론이고 생생한 사용자 리뷰 기반의 깊이 있는 인사이트까지 모두 끌어와서 AI 답변의 차원을 올려줍니다. 기존에 쓰던 LLM의 지도의 핵심 기능만 빠르게 얻고 싶다면 라이트를, 구글 AI의 강력한 시너지를 끝까지 쓰고 싶다면 제미나이 기반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라운딩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데요. 진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이 결과를 사용자에게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줄까 합니다. 아무리 AI가 바르셀로나의 명소를 줄줄 읊어준다 한들 화면 가득 수면제 같은 텍스트 덩어리만 던져주면 사용자는 읽기도 전에 지쳐버릴 겁니다. 그럼 이거 예쁘게 뿌려줘야 되는 기획자와 개발자들은 편할까요? 화면을 보시죠. 이 복잡한 줄글 속에서 장소 데이터만 까다롭게 발라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스템의 지연 시간과 유지보수 부담은 오롯이 개발자 몫이 됩니다. 사용자는 지루하고 개발자는 괴로운 이 상황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무기가 바로 구글 맵스 AI 키트와 컨텍스트 뷰입니다. 복잡한 아키텍처 설계와 기존 시스템의 전면 수정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 AI 키트를 결합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미 친숙하고 익숙한 구글 지도 UI 구성 요소인 컨텍스트 뷰로 AI 응답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의 골칫거리였던 까다로운 데이터 파싱과 유지보수 부담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개발 공수로 최고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AI 키트가 드리는 핵심 가치입니다. 두 번째 여정은 이미저리 그라운딩입니다. 이미지 그라운딩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하나는 항공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스트리트 뷰 이미지입니다. 둘 다 정적인, 그러니까 멈춰있는 실제 세계의 모습입니다. 여기엔 구글의 이미지 생성 모델인 나노바나나가 결합되어 역동적인 장소 동영상이 한 편이 딱 만들어집니다. 정적인 세계의 사진이 생생한 동영상으로 바뀌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미지 그라운딩은 생성형 AI 미디어 응답을 물리적, 실제 지리적 환경과 실제 시각 데이터와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활용 사례는 광고, 브랜딩 마케팅입니다. 이미저리 그라운딩을 통해서 기존에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 들던 제작 비용을 수만 원 수준으로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 장소 기반으로 한 이미지로 아이디어 프로토타이핑이나 고객 피칭에 바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활용 사례는 멀티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영역입니다. 오른쪽 위 이미지는 파리 에펠탑을 배경으로 한 라이브 중계 그래픽을 시각적으로 만들어낸 사례이고 아래쪽은 영국의 평범한 거리뷰를 사막도시 풍경으로 변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은 장소, 그러나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미디어 산업을 위한 온디맨드 크리에이티브 지도를 만들거나 디자이너가 하이엔드 퀄리티의 맞춤형 지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거나 방송 그래픽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실제 공간의 물리적 경계를 인식하고 반영하면서 현실 장소에 적용되는 AR 에셋으로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만들어서 게임이나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도 확장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활용 사례는 여행과 부동산 영역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활용 사례의 핵심은 장소 경험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각적 몰입은 특히나 여행이나 부동산 같은 사용 사례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어떠한 스토리도 느껴지지 않던 주택 사진이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호숫가 풍경에 마이홈으로 바뀌는 것이 느껴지나요? 단순히 장소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그곳의 분위기, 즉 바이브를 체감하게 해줍니다. 매물을 뒤적이던 고객에게 가보고 싶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체험형 콘텐츠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미저리 그라운딩은 구글 맵스 플랫폼이 지원하는 3D 지도와 스트리트 뷰와 함께 사용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데요. 이미저리 그라운딩이 한 장면의 분위기와 생동감을 만들어준다면
3D 맵과 스트리트 뷰는 그 장면을 둘러보고 이동하고 직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확장시켜 줍니다. 이 두 기술이 어떻게 사용자 경험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히나 강조드리고 싶은 활용 사례로 물류, 배송 분야를 뽑았는데요. 이는 실제 비즈니스에서 가장 즉각적인 비즈니스 효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물류와 배송에서 가장 큰 비용과 지연이 발생하는 구간이 바로 라스트 마일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리고 이 라스트 마일 정확도는 의외로 작은 차이에서 갈립니다. 같은 주소의 아파트라도 건물 정문과 후문, 어느 출입구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따라 배송 시간이 크게 달라지죠. 여기서 이미저리 그라운딩을 사용한 AR 이미지가 정확한 출입구로 안내합니다. 이 건물 맞는데 입구 어디지? 라는 순간의 헤매미 사라지는 것이죠. 처음 도착한 배송기사에게 여기가 당신 주차구역이야 하고 화면 위에 직접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기사가 한 번에 정확한 하차 위치로 갈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기술이 결합되어 실제 운전자에게 어떻게 도달하는지 그 최종 목적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내비게이션 앱에 탑재되는 내비게이션 SDK 기반의 목적지 세부 정보 기능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멀리 있을 때는 큰 길 안내로 충분하지만 진짜 문제는 목적지 거의 다 와서 발생하죠. 대체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건물 정문이 후문이 어딘지, 어디가 하역장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니까요. 이때 구글의 내비게이션 SDK는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초정 및 하이퍼로컬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 상세 안내 모드로 전환되어 건물 진입로가 나타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정보가 화면 위에 직관적인 AR 컨텐츠로 띄워주는 것이죠. 운전자가 길을 찾기 위해 헤매는 시간을 제로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구글이 말하는 완벽한 라스트 마일 도착 경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앞서 우리는 지도가 어떻게 더 정밀해지고 더 몰입감 있는 경험으로 진화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리공간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글이 이 분야에서 제시하는 기술과 비전은 무엇인지 이번 여정에서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어스 AI는 무엇일까요? 구글 어스 AI는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가 도시 환경 모니터링부터 실시간 재난 대응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리공간 AI 모델 및 추론 에이전트 제품군들을 말합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구글 어스는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거대한 창이었는데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구글 어스를 통해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 골목길 같은 걸 찾아보면서 하늘에서 지구를 품에 안았었죠. 하지만 지금의 지구촌 과제들은 단순히 세상을 탐험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고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단순한 탐색 도구를 넘어서 기업과 도시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첨단 지리공간 데이터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거듭났습니다. 기후변화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진화의 핵심 결실이 바로 지리공간 추론 에이전트입니다. 이제 사용자가 그저 평소에 쓰는 언어로 질문을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지리공간 추론 에이전트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해서 시각적인 답변까지 척척 내놓기 때문이죠. 예시로 태풍이 휩쓸고 구간 재난 복구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에이전트는 재난 전후의 위성 사진을 실시간으로 비교해서 무너진 건물과 침수 지역을 단숨에 찾아내고 기후 예측 모델을 연결해서 추가 위험 지역까지 미리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제미나이에게 대화하듯 툭 묻기만 하면 됩니다. 지역별 피해 비율은 얼마나 되지? 예상되는 재산 피해액은? 가장 구호물자를 보내야 될 곳은 어디야? 이 방대하고도 복잡한 분석 작업이 놀랍게도 채팅 프롬프트에서 하나의 대화로 끝이 납니다. 단순히 탐험가 길을 찾던 지도를 넘어가 지도 스스로가 생각하고 답을 주는 시대가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지리공간 추론은 첨단 제로샷 및
개방형 어휘 분석 기능을 통해서 단순히 객체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지도 위의 특정 객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이 있는 도시라고 입력하면 전 세계에서 해당되는 도시들을 순식간에 식별해내는 식이죠. 여기에 강력한 의미 변화 감지 기능까지 더해졌습니다. 단순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어떤 의미와 방향으로 변했는지까지도 짚어냅니다. 오래된 산업단지와 새로 짓고 있는 단지를 구별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물이 올라서기 전에 시공전 단계와 본격적인 시공 단계 같은 프로젝트의 타임라인까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멀티모달 기능들이 결합되면서 AI는 지도 위의 단편적인 건물이나 도로뿐만 아니라 공간의 의미와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대한 맥락까지 통째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비즈니스의 중요한 순간마다 과거 데이터를 보는 수준을 넘어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이 기술이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저희 SPH의 오랜 파트너이자 글로벌 우주공간 정보기업인 벤터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벤터는 자사가 보유한 고정밀 위성 이미지에 구글의 어스 AI를 결합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기상의 변화를 확인하고 실측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구본을 구축해낸 것이죠. 복잡한 데이터 가공 과정 없이 비즈니스 분석과 의사결정을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추출하고 실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스 AI의 기술 스택인데요. 이제 우리는 지도를 보던 시대에서 지도와 함께 일하는 시대로 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처럼 데이터 기반 위에 어스 AI 모델, 추론 에이전트, 그리고 다양한 제품 영역까지 4개의 층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러한 전략들은 클라우드에서도 비즈니스 공간에서도 GD 공간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의미하는 말은 명확한데요. 더 이상 이 회사, 저 회사 흩어진 도구들을 어렵게 짜맞추면서 직접 통합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일럿의 시대에서 에이전트의 시대로, 그리고 지도를 보던 시대에서 지도와 함께할 비즈니스를 리드하는 시대로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았고요. 누군가는 여전히 리스크를 두려워하면서 파일럿 단계에 머물러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 에이전트 시대에 가장 먼저 과감하게 발을 내디뎌 시장을 선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함께할 든든한 런닝메이트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SPH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PH 남철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